우리 연하사랑 가요제 국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모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발전이 없다고 했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오늘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의 총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우리 국민들의 절제와 바로 인내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지난해에도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시작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오늘날 기적의 대한민국의 배경이 된 1950년대를 위로했던 그때 그 시절의 노래를 들으면서 고난의 시대를 이겨냈던 우리 민족의 정신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나라사랑 가요제 올해 두 번째 대회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즐겨 듣는 트로트 가요의 원류, 그 원류는 1950년대입니다. 가장 힘들고 눈물겨웠던 시절, 그때 고통과 한숨 속에서 눈물 흘렸던 그 시절에 국민들을 위로해 주었던 노래, 그런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절을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 사랑 가요제 바로 두 번째 대회인 올해 대회는 전국에서 벌써 이 소문이 많이 났나 봅니다. 올해는 매우 뜨겁게 이미 예선전을 치르고요. 21분의 참가자들이 출전해서 오늘 경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인기상과 장려상, 동상, 금상, 그리고 대상까지 이 6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함께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오늘 21명의 참가자들 치열한 경쟁을 평가해 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의 최고봉이시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요. 국민 작곡가 임종수 심사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심사위원회 정용탁 교수 그리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께서 오늘 심사를 함께 받아주셨습니다. 네, 제가 아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요제를 위해서 국내 최고의 밴드가 오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신관농 밴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박수 가치를 기대하면서 제1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엽 씨가 1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오늘 첫 번째 준비하신 분인데요. 네, 한반도에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1944년 그때 한 곡이 발표됐는데 밤에 더 진해지는 향기, 밤향기라는 뜻의 야래향, 연인을 그리워하는 서정적인 가사와 곡으로 당시 크게 인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네, 이름이 아주 귀에 남죠. 그 야래향 하면 그런데 대만의 여가수 등려군을 떠올리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원래 일제 강점기 만주국에서 영화배우이자 가수로 활동했던 일본인 여가수 이향란이 1944년에 발표했던 곡인데요. 1978년 대만 가수 등려군이 리메이크했던 곡이죠. 국내에서는 그걸 번안곡으로 해서 네. 1954년에 신현옥 씨가 네.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불렀고요. 대중들에게는 이후 리메이크한 후에 가수 주현미 씨의 야래향으로 네. 그렇게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여가수들이 불러서 중국, 일본, 한국 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크게 인기를 얻었던 야래향을 오늘은 뜻밖의 남자분이 노래를 하세요. 첫 번째 참가자 이상엽 씨 노래 듣고 또 말씀을 나눌까요? 야래향 제 첫 번째 순서 이상엽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처럼 아름다운 너 그날의 날 담아보는 아련한 기억 속에
시처럼 자꾸만 흐려지네. 아리랑 바람에 실려 아리랑 꽃잎에 담아 닿을 수 있겠지. 꿈결같던 그대로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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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선곡해주고 이 곡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 노래가 발표된 시기가 44년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39년생이시고 저희가 강원도 철원에서 이북에 살다가 참 좋은 시절을 보냈는데 공산당이 집권하는 바람에 살기가 참 어려워져가지고 49년도에 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참 좋았던 시절, 저희 아버님이 눈이 안 보이셨는데요. 그때 이북에 살 때는 공산당 전에는 거기 살기가 좋았거든요. 그 아름다웠던 때를 아버님이 눈도 보이셨던 때 그때를 좀 추억하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아주 뜻깊은 그런 사를 마음에 담아서 그래서 그런지 꼭 여성 노래라서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생각이라 조금 더 감정을 더 넣어서 부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여성 가수들이 히트쳤던 노래를 이 남성분이 더군다나 첫 곡으로 준비하신 것이 조금 긴장을 되셨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아버님과 관련이 있나요? 그 노래 가사가 좀 옛날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좀 추억하는 노래. 현실이 좀 힘들더라도 지금은 다 여유가 있고 풍족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괴로운 기억보다는 좋은 추억을 좀 떠올리는 그런 의미로 이런 곡을 골랐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2의 나라사랑 가요제 1번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신가르마크의 밴드 연주를 여러분들 선사해 드리고 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센스코 마치닝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터지면서 해방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해방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데올로기, 좌익과 우익으로 파란만한 그런 시절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거라 38선은 바로 그 광복과 함께 들이닥친 남북 분단의 비극을 표현한 곡인데요. 이 분단에 대한 한탄과 통일에 대한 기원을 노래한 곡으로 당시 아주 크게 히트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1946년도에 발표가 됐고 48년 해방 이후 그러니까 건국이 되고 최초로 고려 레코드가 가요 음반으로 수록된 곡입니다. 당대 최고의 가수 남인수가 불렀고요. 오늘은 양주영 씨가 부르는데 어떻게 부를지 한번 기대해 보죠. 네, 기대됩니다. 자, 모실까요? 찾아보는 2번 양주영 씨 박수로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물이 막혀 못 오시나요. 다 같은 고향 땅을 가고 오면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전리길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38선은 탄한다. 네, 잘 부르셨습니다. 응원단이 많이 오셨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참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참 눈물겨운 노래고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 젊은 사람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아, 이게 이 가요제 열린다고 했을 때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올라가지고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트로트를 예전부터 좋아하다 보니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노래이긴 합니다. 네. 네. 그 시절에 이 노래도 떠올릴 정도면 어떤 시절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절 1950년대를 생각하시면 사실 특별한 대답을 하고 싶지만 1950년 하면 6.25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네,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하죠. 네. 심사위원들 어떻게 보시는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948년 건국이 되고요. 이데올로기 소용돌이 속에서도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앞서 보는 가거라 38선의 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기원했다면 이번에 소개할 울고 남는 박달재. 아, 이 네. 노래는 연인과 이별한 남자의 그 애타는 심정을 나타낸 그런 노래.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부른 노래예요. 그러게요. 네, 시대를 초월해서 많이들 그래서 알고 계신 노래고 즐기시는 노래인데 이 작사가인 반야월 씨가 악극단 지방 순회 공연 중에 우연히 남녀의 이별 장면을 목격하고 그 이별의 아픔을 노래가 담아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가사 내용 참 절절합니다. 유난히 공감도 가고요. 발표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도 후배 트로트 가수들 애창곡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3번 참가자 이병윤 씨와 이렇게 두 분이 부르시는 거 보면 역시 그 노래 위력을 알만합니다. 4번 참가자 김영아 씨. 두 사람. 네, 이분이 한 곡은 1절, 또 그 다른 분은 2절 이렇게 노래를 부르실 텐데 그것도 또 남녀 두 분의 음성으로 듣게 돼서 각기 어떻게 표현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네, 먼저 남성 참가자 이병윤 씨가 부르는 울고 넘는 박달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병윤 씨 나와주시죠. 울고 넘는 박달재. 천동산
닭달재를 울고 넘는 우린 이만 부랑나 저고리가 고전 위에 쳤는 무렵 왕검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구비마다 울었어 소리쳤어 이 가슴이 터지도록 스타일도 아주 제대로 그 멋을 내고 오셨는데요. 특별히 이 박달재까지도 아니고 이 명동으로 오늘 출전을 결심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 노래는 못 하는데요. 누가 좀 노래를 가서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네. 내 동생이 그래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노래는 못하는데 누가 해보라고 했어요? 오는 선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근데 제스처가 특별한데 사실 묵는 가수 한 5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유튜브 찍고 돌아다니고 50년, 네, 5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제스처가 나왔거든요. 좀 어색해도 용서하십시오. 네, 오늘 그 50년의 경륜이 묻어났던 노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아무리 상남자라고 해도 울지 않고는 절대 넘어갈 수 없다는 울고 넘는 박달재 2절 여성 참가자 김영아 씨가 나와서 노래하겠습니다.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아 씨. 우는 산골 나를 두고 가는 이만 돌아올 이야기나 서럽게 빌고 가소 도토리 묵을 싸서 허리춤에 달아주며 한산도 웃는구나 달치의 큰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50년대 하면 무슨 생각이 났어요? 1950년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이 나죠. 이승만 대통령.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그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자기보다도 더 봉사하시고 희생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정신을 저도 이 노래로 해서 좀 배워보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성분의 노래가 좋았는지 여성분의 노래가 좋았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답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 정용탁 교수님은 한국영화학회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참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남다른 시선으로는 심사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 전역이 고통과 신음소리,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6월 달에 처음 춘천 전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8월 달에 파고동 전투,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 11월 달에
안산 전투, 그리고 장진호 전투, 12월 달에 그 피눈물 맺힌 함흥에서의 탈출,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흐름이었습니까? 네, 그때 그 시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청춘들이 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렇게 뜻깊게 마련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전쟁에 나간 남편, 또 연인, 형제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들은 정말 그 애타는 마음이 오죽했을까 이런 짐작을 해보는데요. 그 간절함과 염원을 담은 노래 님 계신 전선을 참가자 이근숙 씨가 노래로 마음으로 담아서 무대에 오르신다고 합니다. 임기신 전선, 여러분 크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흔들며 이미 떠난 새벽 정거장 기적이 울었어. 만세 소리 하늘 높이 들어오던 날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용감하게 싸우시나 님이여 나가소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노래 가운데 선택했습니까? 서세요. 네. 저는 올해 생존에 계시면 저희 어머니가 96세로 장수를 하셨을 텐데요. 일찍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때 6.25 전쟁 때 그 친정 저희 엄마가 오빠가 계셨는데요. 전쟁 중에 못 돌아오셔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지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학창 시절에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고 그때 6.25 때 힘들으셨던 우리 국민들 생각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늘 계신 전선을 불러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생각하시니까 눈물이 촉촉해지시네요. 어머니하고 이 노래를 실제로 같이 많이 부르기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곡을 선택하신 모양이군요. 네. 네, 오늘 아마 어머니께 이 노래와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전쟁의 외롭고 힘든 현실을 잊고 싶은 그 마음을 대변해준 1950년대 초 만보, 탱고, 보레로 이국적인 리듬과 장르들이 유행하면서 한국 대중음악의 색다른 분위기가 창출됩니다. 네, 특히 아리랑 만보, 도라지 만보 이런 노래들과 함께 1950년대 한국의 만보 열풍을 주도했던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닐리리 만보입니다. 노래만 들어도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금방 따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경쾌한 리듬, 쉽고 흥겨곡으로 이렇게 흥얼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듣다가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저희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전쟁과 가난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이 힘든 현실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한 청량제 같은 노래인데요. 참가자 정서윤 씨가 오늘은 부르겠습니다. 닐리리 만보, 네, 정선 나오시죠. 씨 일일이 만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 타고 온다네. 계신 곳을 알아야지. 남학신 신고 가시지. 인내 가시지. 일일이 아니
선곡이나 노래 목소리나 춤추는 장단이 척척 들어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의상상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정도가 예쁘게 나오셨어요. 그렇죠?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가수 그 현숙 씨 네, 무대를 잠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본 것 같은데 평소에 흥이 나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솔직히 노래로 네. 저한테 맞는 곡을 주셔서 좋은 곡을 해서 우리나라의 방방곡곡 또한 전 세계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톱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된다면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릴리님하고 무대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그 즐거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굿세라 한순아 1950년 12월 흥남초수 얼마나 피맺힌 그런 사연이 결집되어 있습니까? 굿세라 한순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렸을까. 참 감동적인 그런 일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중공은 개입이 되면서 일사후퇴도 벌어졌고요. 미군과 국군 흥남 부대수배를 타고 이동하기로 계획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결사적으로 배에 매달려서 참 어려운 흥남 부대 배합 그 광경은 참으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합니다. 네, 당시를 회상하면 실제 그 삶을 겪지 않으셨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뭐 여러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많이 그 모습을 접하셨을 텐데 당시 미국의 배였죠. 빅토리아호의 선장이 모든 무기를 버리고 민간인들을 배에 태우기로 결정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승선해서 목숨을 구했죠. 그런데 이 배를 타지 못했던 또 그 남은 많은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동생 금순이와 헤어지고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무지몽매 시장이 돼서 여동생을 그리워하며 남북 통일이 될 그때까지 굳세게 살아가는 영혼을 담고 있죠. 네, 한국 전쟁으로 가족과 고향을 등져야 했던 피난민들의 그 애달픈 한을 담은 노래 굿세어라 금순아 네. 참가자 이근옥 씨가 부릅니다. 박수로 이것이 모시겠습니다. 굳세라 금순아 축하합니다. 눈 꼬라다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나 홀로 왔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뵙기에는 한 3, 40대로 보이는데 이 노래에 그 부르게 된 여러 가지 계기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생각으로 이 노래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제가 이제 일사후퇴 때 아버지가 현 군인이었어요. 가족을 남한으로 피란을 시켜주시고 전쟁터로 가셨어요. 저는 모르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도 불러보질 못했어요. 전사 하신 걸로 소식도 모르고 있다가 이산가족으로서 엄마랑 큰딸인 저하고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견뎌냈습니다. 고통을 전쟁으로 겪은 모든 분들이 편한 세상이 되고 또 전쟁 없는 나라가 되고 빨리 평화가 되기를 항상 바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지금 한번 불러보세요. 이규천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신 분, 그리고 또 이 시절에 많은 금순이를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전쟁이 길었습니다. 1954 이듬해죠. 가수 남인수 씨가 불렀던 노래 이별의 부산정거장. 한국 전쟁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부산 정거장에서 이별하는 피난민들의 애환이 담긴 대한민국 트로트곡으로 전쟁 직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 노래는 그래서 낯선 부산 땅에서 피난살이를 마치고 피난지에서의 추억을 간직한 채 환도 열차를 타고 그때는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움직일 수 있을 때였겠죠. 부산을 떠나면서 부산 정거장에서 그 이별을 만든 순간을 또한 애절하게 담고 있습니다. 대중의 감성을 그대로 읽어낸 이 노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국 전쟁의 상흔이 진하게 배이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 오늘은 참가자 백현수 씨가 노래하겠습니다.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수 씨. 네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노래 기적이 한다 한 많은 비난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환자집이요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프네 이별의 부산정거장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겹게 나오셨는데 마음이 좀 급하셨어요. 아니 노래도 잘하시지만 그게 지금 무슨 제스처죠? 이 가사에 좀 특별한 염두를 두신다고 본곡의 노래를 바꿔서도 부르신다면서요? 네. 그거는 좀 잠깐 해보실 수 있나요? 네. 엄마 큐. 이 밥 싫고 저 밥 싫고 공부리 밥 싫고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부산 마산 예산 정거장.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함께 한판 승부를 겨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미 동맹을 역사적으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무명가수 백설이를 스타람에 오르게 한 봄날은 간다. 이 명곡이죠. 네, 봄 하면 떠오르는 거 왠지 그 봄에 막 꽃잎이 흩날릴 때 이 노래가 이렇게 쑥 스쳐 지나가면서 귀에 맴도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봄 하면 떠오르는 아주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래는요, 그 가사말을 시인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고 희망을 안겨주던 꿈을 안겨준 그런 노래. 백설이 씨의 그 봄날은 간다. 어쩌면 후배 가수들 지금도 리메이크하면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만한 그 리메이크 곡 가운데에서도 이미자 씨, 배호, 조용필, 나훈아무, 숱한 분들이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들이라고 한 분들, 뭐 거의 거쳐가는 그런 리메이크 곡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 노래를 오늘 참가자 황흥숙 씨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에서 올라왔습니다. 황흥숙 씨의 봄날은 간다.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걸음 씹어가며 산채비 넘나드는
성황단길에 꽃이 피면 같이 울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야 봄날을 간다. 네, 황금숙 씨, 봄처녀 같이 가고 오셨는데요. 사실 워낙 쟁쟁한 가수분들이 많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이걸 쉽게 부르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울 텐데 어떻게 선곡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곡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님께서 6.25를 겪으시고 저를 재울 때 이제 자장가처럼 이렇게 많이 토닥토닥 거리시면서 자기가 6.25 때 겪었던 걸 짤막짤막하게 또 이렇게 또 설명도 해주시고 또 그걸 또 되게 귀담아서 자장가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외할머님 생각도 나고 또 제가 또 그림으로 또 한 번 더 되니까 싶어서 제가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가요계 그 참가한 계기가 있을 텐데. 참가 계기는요, 제가 6.25 특집급 봄날은 간다 이 곡으로 제가 단막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복장으로 제가 단막극을 했기 때문에 네. 애국심도 제가 한 번 더 되뇌고 싶고 그 단막극의 하이라이트 길지 않으면 한순간만 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안 되고. 제가 봄날은 간다의 맨 마지막 분에 봄날은 간다. 모습에 들렸습니다. 네, 잘 대단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들 달래줬던 그런 해외에서 들어온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체리핑크 맘보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이번에 신관음악 거의 밴드가 체리핑크 맘보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서 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 이 나라 사랑 가요제 이 열기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잊어서는 안 되는가? 개인의 영달이나 희망이나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역사는 반드시 들추어내서 그 역사는 어떠했던가를 우리가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는데요.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됩니다. 이제 나라 분위기가 한껏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요계이기 시작합니다. 즉 가사를 만드는 작사가들이 순환의 그런 시절이 바로 마주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의 노래를 보면 전쟁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노래 가사에 담은 노래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현실 도피적인 그런 가사들로 노래를 만든 곡들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그중 인도의 향불은 이국적인 정치와 또 외국의 풍물을 가사로 담아서 대중가요에 도입하고 또 많이 힌트도 됐던 노래죠. 네, 1950년대 우리 전성을 조금 다른 그런 그 판타지를 가진 노래입니다만은 암울한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그때 시대상을 간직하고 있는데 가수 현인 씨의 대표곡입니다. 이거 네. 인도의 향불인데요. 오늘은 참가자 원성환 씨가 인도의 향불로 경쟁에 나섰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작새 날개를 휘감는 연불 소리 겐지스강 푸른 물에 찰랑거린 달 무릎 꿇고 하늘에 두 손 피는 인디아 처녀 다가오다의 사랑이냐 향불의 노래냐 깊어가는 인도의 밤이여. 인도의 향불 이 노래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이죠? 네, 제가 이 가요제 참가하기 전에 지정곡에 있는 리스트들을 쭉 들어봤는데 이 곡이 가장 뭔가 독특하게 느껴졌고 이국적인 가사와 노랫말이 가장 매력적인 저에게 인상 깊어서 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실제 모습도 조금 이국적으로 생기지 않으셨나요? 네, 잘생기셨습니다. 네. 나라사랑가요제를 특별히 참가해야 되겠다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자리가 이승만 공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에서 주관하는 거라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시기도 해서 한 말씀을 좀 올려보고 싶어서 네.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라는 가치가 가장 우선시되는 자유시장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께 이 자리를 빌려 크나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거짓된 선동과 역사 왜곡으로 뒤덮인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정확한 진실과 나라의 근본을 바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런 90평생
독립국가 독립정신을 외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학장께서도 와 계십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세워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만약 1950년대 공산주의 맥혔다면 우리는 아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겁니다. 1953년도, 4년도 인도의 향불처럼 이런 노래가 또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서 나타난 노래가 금사양의 홍콩 아가씨입니다. 홍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한번 홍콩을 좀 여기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가보신 분들 또 예전에 가셨던 분들은 사실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1954년도에 홍콩은요, 제가 그 시대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를 이렇게 유추해서 보면 사실 중국, 영국, 미국 등의 여러 그 강대국들이 홍콩에 대한 이권을 둘러싸고 아주 뭐 열방의 세력들이 서로 치열한 접전을 하는 사이에 빈부격차가 사실 많이 심해졌죠. 그래서 도심에서는 아주 현대적으로 변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반면에 시장이나 뒷골목 이런 곳에는 정말 중국의 또 어두운 그런 모습들의 그 양면성을 가진 그 공존하던 그런 시기였죠. 영단꽃을 파라고 사라고 외치된 애띤 소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갑자기 성냥팔이 소녀 그 동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생계를 위해서 꽃을 팔러 거리에 나왔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만날 수 있는 님을 꿈꾸는 소녀의 마음을 담았던 홍콩 아가씨. 오늘은 참가자 이승현 씨가 준비했습니다. 이승현 씨, 홍콩 아가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 나는야 꿈을 꾸며 꽃 파는 아가씨 그 꽃만 사가시는 그리운 영란꽃 꽃잎같이 다정스런 그 사람이면 그 가슴 품에 안겨 가고 싶어요. 또 20대가 이런 노래 부르려면 참 모르겠어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국민 각자가 영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20대 맞죠? 네, 맞습니다. 어때서 이런 노래를 선택했죠?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한테 아코디언으로 옛날 노래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홍콩 아가씨라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네, 지정곡으로. 네, 도전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아주 멋쟁이 홍콩 아가씨 같이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혹시 계신 할아버님들, 네, 이 할아버지 역할이 손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좀 젊은이들의 노래를 그렇지만 좀 더 많이 부를 것 같은데. 네, 저도 물론 아이돌 노래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또 그 가사에 맞게 한번 불러볼까요? 괜찮으세요? 들어보고 싶으세요? 다들 소녀시대 아시죠? 어리다고 널리 자라요 쓰지마 살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아주 애교 있는 분을 잘 보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가장 큰 국제전,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우리는 딛고 일어섰습니다. 나라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게 1950년대 10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1948년 건국 이후에 2년도 채 되기 전에 벌어진 6.25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그리고 각오와 자세를 다듬어준 그런 흔적이 역력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트로트, 이른바 뻥짝도 안정기로 접어듭니다. 신민요품이 인기를 끌었지만 이전의 노래들과는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이후에 이국적인 리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중 하나가 바로
만보 스타일. 네, 우리가 아까 늘리는 만보를 잠깐 듣기는 했죠. 네, 그런데요, 그 중에서 특히 그 황정자 씨가 부른 오동동 타령, 이 곡은 분명 신민요풍인데 잘 들어보면 만보 스타일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 독특한 곡으로 당시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산의 오동동, 그걸 배경으로 삼았는데 오동동이 지명이니까 아니에요. 가슴에 뛰는 소리와 장구 소리를 뜻하고 가사 속에 오동취야는 떨어지는 오동잎, 가을밤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마산의 오동동을 배경으로 했는데 그 오동동이 지명이 아니라 가슴이 뛰는 소리. 여러분 가슴 뛸 때 오동동 하나요? 나는 오동동이 말이죠. 네. 여수의 오동동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아, 네, 상상의 나래가 많이 펴집니다. 네, 가슴이 뛰는 소리와 또 장구 소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 가사 속의 오동주야는 오동잎이 떨어지는 가을밤이라는 뜻도 담고 있다고 하니까 네. 노래 들으시면서 또 그런 것들을 잘 연상해 어른들이 주시죠. 가득한 그런 오동동 타령을 오래간만에 오동동 타령을 들어봅니다. 자, 오늘은 참가자 김정아 씨가 준비했습니다. 김정아 씨, 오동동 타령. 오동주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야 동동주 술타령이 오동동이야 아니여 아니여 구준비 어령방 낙수물 소리 오동동 오동동 그침이 없어 덕수공방 타는 간자 오동동이요. 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황영자 씨 생각이 끝났는데 벌써보다 많이 왔습니다. 저 오동동 춤 다 됐어요.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동동 타령. 이 노래 참 성공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제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좀 안 계시는데 예전에 막걸리 한 잔 드시면 이 노래를 즐겨보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님 생각이 나가지고 이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오늘 이 가요제의 선곡들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곡이죠. 네. 그런데요, 이 노래를 선곡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셨어요? 사실 가사도 그렇지만 멜로디? 날 보니까 리듬? 네, 리듬은 예. 그게 리듬? 네, 멜로디. 네, 그렇게 춤이 절로 나왔군요. 네,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네, 응원에 끝나고 고맙습니다. 있까지.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53년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기반 작업이 이루어진 해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승부수로 항공포로를 선방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신생 대한민국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견인해낸 겁니다.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1953년 8월 8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뒤에서 지켜보시면서 낸 성명입니다. 우리는 여지없이 70년이 흐른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은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네, 그렇게 시기가 위험의 고비를 넘기면서 좀 안정기에 오면은 이제 마음의 감정들을 좀 도드릴 그런 여유가 좀 생겨서 그런 거죠. 한국 전쟁이 끝나고 안정기에 들어설 시기에는 그때 이 추억의 소야곡, 그러니까 시대의 우울함이 아니라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런 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리움을 담은 곡이죠. 당대 최고의 가요 황제라고 불리고 있었죠. 네, 가수 남인수 씨가 불렀던 곡이고요. 네, 참가자 박인순 씨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때 그 시절의 노래 추억의 서야곡 어떻게 소화할지 여러분 초청해서 다시 경쟁 무대 올립니다. 박인순 씨 추억의 서야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싶어라 몸부림 지며 울며 떠난 사람아 저 달이 밝혀주는 이 창가에서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다 자,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1회 대회 때 했던 분 같아요. 모습 익숙하시죠? 네. 아, 재도전 네네. 하셨는데도 좀 떨리셨나봐요. 아, 저번에 실력 발휘를 못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하면 또 떨리네. 아, 오늘은 시간 빨리 하신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열심히 했습니다. 네. 지난해와 달리 선곡을 네. 이 곡을 특별히 하셨던.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제가 고향이 저기 전라도 저 밑에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 노래를 너무 어디 가실 때마다 이 노래 부르시는 걸 집에서도 부르시면서 제가 어떤 날 한번 여쭤봤어요. 아빠는 왜 이 노래만 맨날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비밀인데 네. 옛날에 비밀인데 옛날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재도전에 나오신 그 두 해에 걸친 그 열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50년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눈물겨운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60불이면 1년에 8만 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시절을 우리는 이기고 기적을 침투한 그런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75년째 해왔습니다. 앞으로 25년이면 100년이 됩니다. 아시아, 아니 세계에서도 빛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유명한 단장의 메아리 곡이 있죠. 이 노래도 왜 아직 안 나오나 하셨겠죠? 네. 노래 제목 단장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슬픔을 담고 있는 노래가 단장의 메아리입니다. 네, 1956년인가요? 그때 가수 이혜인 씨가 불렀던 곡인데 한국 전쟁 당시에 잃었던 딸을 그 가슴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가 쓰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네. 전쟁 속에서 어린 딸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질 고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그 숨이 막힐 듯이 그렇게 애잔하게 부르는지 또 그렇게 들리는지 정말 그 가사의 연유를 알고 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당시 발표된 수많은 전쟁 가요 중에서 단장의 메아리 곡에 최고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것도 한국 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가장 사실적으로 노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그리는 그 애절한 마음을 담은 이 노래를 오늘 그 2명의 여성 참가자들이 부를 예정인데요. 먼저 참가자 최지혜 씨 노래로 들어볼까요? 네, 최지희 씨가 첫 번째 나와서 네네. 부르겠죠. 단장의 메아리 곡에 최지희 씨 나와주십시오. 박수로 여러분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양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절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절며 끌려가신 이 곡이에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미혼인분 정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끝에 뜻하지 않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혹시 그렇게 그 절절히 여보를 부르셨는데 이 노래의 가사 그 유래와 같이 뭔가 좀 마음에 이렇게 애절한 사연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 단장의 이야기 곡에는 저희 엄마의 애창곡이시기도 했고 또 미스터롯의 송가인 가수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노래를 부르셔서 이 노래를 정말 좋아했는데 이 나라사랑 가요제를 임하게 되면서 가사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됐어요. 네, 그게 바로 의도했단 말입니다. 이 가요제 주제. 네, 그래서 이 한국 정쟁을 겪으면서 5살 난 딸을 잃으시고 그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가사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잘 전달했을까 잘 모르겠네요. 네, 잘 전달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단장의 미아리 곡의 김효정 씨 순서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이 넘던 이별곡에 하얀 연기 앞을 갈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철로 두 손 꺾고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흘려갔으니 곡해요 한마늘 미아리 곡해 오늘 두 번째 요거 써주셨는데요. 같은 노래라도 어떤 분이 부르시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느낌이 많이 달라질 텐데 마지막 여보는 같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주 공통점을 오늘 확인했는데요. 특별히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 사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트로트 가수인데요. 네. 이제 봉사 공연이나 어르신들을 이제 공연, 위문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신청곡이 많이 올라왔고요. 또 이제 50년대 남편분을 전쟁터에 보내시고 이제 애를 업고 기다리고 막 그런 장면을 좀 연출을 해서 나라사랑 가요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도움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무대에서 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제가 안무 코치거든요. 네. 보컬 트레이너도 하고 그런데 사실 원곡은 전주가 좀 길어요. 그래서 안무를 몇 달 동안 연습을 했는데요. 나오자마자 전주가 노래가 들어가서 세 마디인가 네 마디를 표현을 못했어요. 표현 못하는 안무 잠깐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 남편을 찾아가서 이렇게 찾는 안무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셔도 이렇게 찾으시고 괜찮나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턴이 있거든요. 턴. 네, 턴을 하고 노래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처는 변함이 없는데 고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참 원망스럽다. 함경북도 출신으로 월남한 실화민 작사 김은하 씨가 쓴 노래가 있습니다. 유명한 물새야 왜 우느냐. 가사는 남북 이산 가족이 자신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절절히 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전쟁 이후에 38선을 사이에 두고 온 그 북녘의 이산 가족을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았을 실향민들, 그들의 삶의 무게가 참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래는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 마음을 오히려
담담한 어조로 고백을 합니다. 가족을 그리는 막막한 그 심정을 담아 참가자 이채연 씨가 물새야 왜 우느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채연 씨 부탁합니다. 박수 보내주십니다. 물새야 왜 우느냐 유수 같은 세월을 원망 말어라 인생도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고 뜬 세상 남을 거란 정산뿐이다. 물새야 울지를 마라.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구면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저번에 한번 나왔어요. 네, 지난해에 나오셨는데 제기 도전이죠? 대상 타려고. 대상 타려가지고 나오려고. 네, 이번 대상을 꿈꾸면서 준비한 이 노래, 특별히 이 노래를 준비한 이유는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2살 때 피난을 내려오셨거든요. 6.25 때. 그래서 50년대 노래 많이 들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준비했어요. 네, 의미 있게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기성세대가 시대의 모든 그런 좋은 노래들을 전수를 해줬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아낌없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여기 계신 많은 조부모님 또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이 과정이 헛되지 않구나라고 느끼시면 훨씬 더 보람 있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은 여전히 한반도에 남은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산수의 꽃망울 따라 상파선에도 봄이 기다리는 한민족의 희망을 담은 그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가요계의 큰 별이었던 고 작곡가 박준성 님이 작곡을 했고요. 여기까지 나오면 짐작하실 것 같은데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곡 38선의 봄, 영화 주제가기도 하죠. 50년대 그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아픔을 노래한 곡입니다. 그 시절 누군가는 전선야곡을 불렀고 또 어느 누군가는 38선의 봄을 불렀을 만큼 1950년대와 1950년대 말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들려주었던 국민의 창곡 38선의 봄 참가자 여수연 씨가 준비했습니다. 여수연 씨 부탁합니다. 자, 역시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산골짜기에 꽃이 피르나 철조망 녹슬고 총칼이 세월을 한탄하랴 상팔선의 봄 싸워서 공을 세워 대장도 실성 이등병 목숨 바쳐 고향 찾으리. 네, 잘
좋았습니다. 너무 곱게 노래도 잘 부르셨지만 너무 곱게 하고서 제가 아주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노래는 생소해요. 그래요? 네, 생소한 노래를 하고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들려도 가끔 이렇게 길에 다니는 이 노래가 들어오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 사랑 가요제잖아요. 네. 그래서 38선의 봄을 불러보면 좋겠구나. 사실 못하거든요, 노래를 잘. 그래서 아니, 경연에 나오신 분이 노래를 잘 못하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떠셨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해주면 박수 치시고. 네.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요즘 10대, 20대를 대표하는 청춘 스타를 아이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950년대에도 아이돌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서 60년대까지 청춘 스타의 상징이자 경쾌한 리듬으로 오라시의 젊은 시대를 밝게 해줬던 윤일로와 같은 그런 훌륭한 가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기우기, 룸바, 탱고, 왈츠 등을 연습시킨 가수 기억나세요? 제가 기억할 세대는 아니지만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저 많이 듣고요. 특히 뭐 해군 군악대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상도 많이 하시고 워낙 활약이 많으셨던 분이고 또 노래도 또 유명하고요.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작사 작곡을 병행하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그런 또 유명한 분이기도 하셨는데 베트남전 참전 용사 그 위문 공연 때는 코미디언을 능가하는 그런 또 재치 있는 입담과 또 성대묘사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아주 재치를 발휘하면서 또 MC로도 활약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저도의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 900만 한 시대를 건넌 올라가서 윤일로 씨의 대표곡이 뭐냐? 기타곡입니다. 네. 기타곡 인생이라는 곳이. 네네, 알죠. 네. 그 당시에 미군들이 귀국할 때 이 음반을 사갖고 갔다고 그러죠? 네. 네, 그럴 정도로 아주 이 노래의 그 일화가 전해질 만한 그런 인기 있었던 곡, 부기오기, 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곡인데요. 오늘은 그 20대 청년인분이 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사실 그 당시 윤일로 씨의 그 아이돌의 그 모습을 오늘 20대 청년이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면서 김태환 씨의 무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씨.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피었다까지 들으면 다시 못 필 내 청춘 마시고 또 마시어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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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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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기타 부기 너무 신납니다. 이게 꽁치꽁치 뛰는 노래예요. 근데 나이가 보니까 20대 초반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24살. 24살. 그런데 실제로 좋아하는 장르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 노래를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 들어볼까요 말까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네, 잘 들었습니다. 네. 1950년대 대중가요를 보면요. 참 무슨 엘레지 시리즈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황혼의 엘레지, 용두산 엘레지. 엘레지의 여왕.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엘레지라는 노래 제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엘레지가 슬픔을 담은 노래라는 뜻으로 사실은 뭐 비가, 애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과 분단, 이산가족,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50년대 대한민국 근대사의 정서를 엘레지로 담아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1세대
트로트 가수인 손인호 씨가 부른 해운대 배지도 부산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청춘남녀의 슬픈 이별을 담아서 탄생한 또 하나의 명곡이죠. 네, 부산 출신의 작곡가 그리고 또 작사가가 만든 곡이고요. 실향민 가수 손인호 씨가 불러서 더 애절한 노래인데 김용자 씨가 부릅니다. 모시겠습니다. 김용자 씨.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했던 너와 내가 아니냐 세월이 가고 너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어 내 해운대 엘레지를 부르신 김용자 씨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포항에서 왔습니다. 아, 거의 멀지는 않죠? 좀 멀죠? 그래도 같이 경산권. 네. 그런데 특별히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옛날에 부산에 갔었어요. 부산에 갔었는데 해운대 LH는 비가 있어요. 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곡을 할 때 이 노래를 불러서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노래가 있었다는 것도 어필 하고 싶어서 참가를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1950년대, 아까 연배는 함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연배를 여쭙진 않겠습니다만, 1950년대 하면 어떤 생각을 뭐 가끔 좀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에 대해서? 네, 그렇죠. 저희들 집안 내기로 쪽 외삼촌이 6.25 전쟁 때 돌아가셨다고 어머님이 항상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노래를 이렇게 잘 못하시는데 흥얼흥얼 하시면서 LAG라는 노래를 그때는 기억이 잘 안 났었어요. 근데 한 번씩 부르실 때마다 이런 노래도 있었나 하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정말 애환의 노래구나, 정말 괜찮은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특히 이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또 당시에 또 어머님께서 함께 들으셨던 그런 말씀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잘 감정을 담아서 그러신 것 같아서 저희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59년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반도를 휩쓸었던 태풍 사라호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최악의 태풍인 사라호가 서해를 뒤엎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희생된 연평도의 어민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나온 노래가 바로 눈물의 연평도입니다. 네, 당시만 해도 이 연평도는 전국에서 고기잡이 배들이 몰려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파시가 열렸기 때문에 이 수백 선의 어선이 무너지고 또 인명피해도 상당히 컸던 때죠. 1960년대를 풍미했던 트로트 가수 유명한 최숙자 씨가 부른 눈물의 연평도, 가슴을 저미는 슬픈 노래말과 애절하고 슬픈 멜로디, 그리고 듣는 이의 마음을 적시는 최숙자의 절묘한 음색으로 당시 크게 히트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가요제의 어느새 마지막 경연곡이 됐어요. 네, 이 마지막 경연곡인 눈물의 연평도를 오늘 두 분의 참가자가 각각의 그 음색과 느낌을 담아서 불러주실 텐데, 먼저 참가번호 20번 김애덕 씨가 부르시고, 그리고 또 21번째 마지막 무대를 또 같은 곡으로 장식하실 텐데, 먼저 김애덕 씨의 무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애덕 씨에게도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물의 연평도.
기폭을 울리고 온다던 그 배를 어이하여 아니오나 수평선 바라보며 그 이름 부르며 갈매기도 우는 그런 눈물에 연평도 노래를 애절하게 부르시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에 깊숙이 매몰되신 것 같아요. 맞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항상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제가 저는 사실 사라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사라오 태풍을 모르는데 노래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불렀더니 모르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 분이 이 노래를 아시더라고. 그래서 사라오에 대해서 아냐? 그래서 저 모릅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로 아주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고 하루 만에 모든 이 세상에 이제 싹 실려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듣는가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절하게 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노래를 한번 알려보면 좋겠다. 요 나라사랑 가요제는 꼭 제가 한번 가야겠다 해서 전라도 강주에서 왔어라.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두 번째 조옥란 씨인가요? 네, 같은 곡인데요. 이번에 조옥란 씨의 네, 조옥란 씨 두 번째 눈물의 연평도 듣겠습니다. 크게 박수 마지막 보내주십시오. 공연을 조옥란 씨. 태풍이 원수더라 한 많은 사랑고 황천간 그 얼굴 언제 다시 만나보리 해점은 백사장에 그 모습 그리면 등대불만 깜빡이네 연평도 잘 부르셨습니다. 오늘 같은 곡을 두 분이 부른 곡이 세 곡인데 이 곡은 조금 전에 김애덕 씨가 부르셨는데 조금 한 분이 부르셔서 긴장은 안 되셨어요? 괜찮습니다. 아, 네. 꺾어 넘어지는 것도 그렇고 조금 예사롭지 않으신 분으로 제가 목소리를 듣는데 평소 때도 이런 곡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했다기보다 제가 이제 그 시조창과 경기민요를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경기민요? 네. 2005년도에 대통령상 수상까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한 소절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경기민요 좋습니다. 네. 네, 경기민요 중에 조금 약간 수준이 좀 있는 그 정선아리랑 다 아시죠? 오늘 다 수준이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네, 수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수준이 있는 노래를 좀 선택해드렸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앞부분만 조금 우선 보여드릴게요. 네. 콜세를 말아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쓸만한 사람, 인재, 제목을 보면 키워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조금 인색합니다. 필요한 그런 인물이 있으면 스승이 있으면 도와주고 어른을 모셔줄 수 있는 그런 정사가 저실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인 듯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격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한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나라사랑 가요제 빛내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아마 이분 나오시면 여러분이 참 정겨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모셨어요. 다 그런가요? 반가움 플러스 정겨움. 네, 누군지 짐작하시겠죠? 그리고 또 그 반가움 정겨움뿐만 아니라 키가 커서 눈에 잘 띄세요. 그래서 피해가실 수 없는 분. 네, 우리 애들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서수남 가수. 반갑게 여러분 만나시겠죠? 네, 서수남 씨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라사랑 가요제가 아주 훌륭하게 2회를 맞이했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마련한 이 가요제는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잘 부각을 시키지 못한 것도 우리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나와서 열심히들 노래하신 여러분들 아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그냥 위로하는 마음으로 제 노래 2곡 준비했습니다. 여길 가봐도 저길 가봐도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 뿐이야.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얼굴이 미흡다고 고민하는 사람 애나 좋구나 세월이 좋구나 물만 마셔도 기분이 좋구나 노래를 부르자 네가 누구냐 오 내 친구구나 옆집 사는 사람 누군지 몰라도 연예인들 이름이 어찌 그리 다른게요 취미가 다르다고 끼리끼리 노는데요 세대 차이 난다고 대화도 안 한대요 애나 좋구나 세월이 좋구나 물만 마셔도 기분이 좋구나 노래를 부르자 네가 누구냐 오 내 친구로구나 귀여운 아이야 잠을 깨거라 밤에는 뭐하고 낮에는 졸고 있니 이빨 청춘에 공부에 늘려서 놀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대요 애나 좋구나 세월이 좋구나 물만 마셔도 기분이 좋구나 노래를 부르자 네가 누구냐 서수남이로구나 나라사랑 가요제는 우리가 그 시대를 경험했던 많은 애국자들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때 그 시절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위로해줬던 그런 노래들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참 애써서 나라를 지켜냈다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고 금년 2번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심사를 지휘하신 우리 임종수 선생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심사였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이실지 좀 막상막하의 오늘 경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사 결과. 지금까지 심사를 하면서 이런 스타일의 심사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있었을 때보다 오늘 훨씬 더 노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연습도 많이 하고 발표를 많이 했는데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제 문제는 작사하고 작곡하고 어우러진 노래를 호를 담아서 마음으로 노래를 해가지고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몇 분은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노래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더 좋은 제목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17번 모습입니다. 네, 축하합니다.